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의 사각지대를 전해드리는 미미송 TV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이제 거의 마무리 지고 있다 하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가 사실은 이나규레이트 하면서 뭐를 약속했습니까? 특히 하루 만에 러시아 전쟁을 끝내겠다. 그것은 사실은 뭐 실패했어요. 근데 쉽지가 않은 이제 종전을 이제 거의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전의 마무리의 시작은 어디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2025년 8월 15일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트럼프는 이미 이제 러시아랑 이제 많은 그 비밀 회담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비밀로 내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8월 15일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사실은 이제 우리 아들의 광복절이기도 하면서 공식적으로 2차 대전이 끝난 날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태평양 전쟁의 끝남과 동시에 일어난 전쟁이 뭐죠? 냉전입니다. 근데 냉전 전까지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유럽은 ally였어요. 사실은 뭡니까? 나치에서부터 해방될 때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나라가 어디냐면은 공산 소련 러시아 소련 스탈린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냉전이 시작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냉전은 어떻게 시작했냐? 사실은 처칠이 철회 장막을 선포함으로 해갖고 2046년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1991년 러시아 그러니까는 스탈린의 그 소련이 폭망할 때 까지가 이제는 이제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간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007 영화에서 보고 있죠. 스파이 영화 뭐 이렇게 많은 스토리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이 헤제모니의 전쟁은 사실은 그렇게 국지전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전쟁이죠. 그래서 유로피아는 해양 세력인데 해양 세력이 대륙 세력인 러시아를 죽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터진 전쟁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뭡니까? 프락지 전쟁, 델타 전쟁이죠. 그래서 이것은 젤렌스키라는 포머 댄서가 정말 대단한 큰 밀리터리 강국인 핵폭탄을 6,000개를 가지고 있고 무한대의 자원을 갖고 있는 러시아를 상대로 벌린 전쟁이 아니라 유럽과 그다음에 바이든 정권 안에 프락지 전쟁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폭로한 사람이 누구 있죠? 그것이 바로 RFK, 로버트 주니어, 지금 우리 마하 Make America Healthy Again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제는 건강 복지부 장관의 역할을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램폴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제는 폭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두 얼굴의 사나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쟁은 트럼프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만든 전쟁이 아니다. 나는 이 전쟁을 inherit 유업으로 받았다. 그러면 누구한테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이것은 바이든한테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든의 전쟁이었는데 만약에 자기가 2020년 이겼다면 근데 그때 발표를 하고 있죠. 리깅 됐다. 지금 뭐랄까 선거 조작이 있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2020년에 만약에 자기가 당선됐다면 이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제는 계열을 또 의논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어쨌든 2025년 11월 21일 날 트럼프는 약 29개의 조항에 대해서 이제 평화 회담을 이제 던졌습니다. 그래서 스위tzerland에서 미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이 뭐냐? 사실 영토
영토 문제가 1번이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안 하고, 밀리터리의, 그러니까 군인의 확보를 축소한다는 것이 사실은 테마입니다. 유럽에는 불만이 많았죠. 왜? 이것은 너무나 프로 러시아다. 사실은 프로 러시아입니다. 근데 프로 러시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붙었을 때 2022년 2월 14일로 알고 있는데 4월 달에요. 이미 그들은 종전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회담 가계약이죠. 이스탄불에서 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찢어버린 사람 누구죠? 보리스 존슨입니다. 보리스 존슨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누가 또 반대했어요? 물론 바이든이 반대했죠. 그러고 나서 미국은 350 빌리언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이제 행정부에 와서 지금 현재 10개월 지나고 있죠. 1월 20일 이후로 이제 10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옛날에 커밋한 돈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 15일 날 트럼프는 이미 푸틴하고 계약을 맺었죠. 나는 너하고 적이 될 의도가 전혀 없다. 공동 개발하자. 그래서 굉장히 프렌들리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는 정말 워낙 전략적인 사람이니까 전략적으로 이게 트럼프를 반대하는 미디어가 씹을 수 있는 많은 고깃덩어리를 막말로 뼈다귀를 던져줬어요. 내가 생션을 막 갈 거야. 더 갈 거야. 왜 이 러시아는 종이 호랑인가? 왜 전쟁을 빨리 못 이기지 하면서 여러 가지 연막 작전을 썼습니다. 근데 그런 연막 작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만족시켜줘? uninformed되고 disinformed된 퍼블릭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갖다가 이제는 러시아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유 없이 쳐들어간 전쟁으로 보도하는 미디어에게 무언가를 이제는 땡기고 한다, 줄다리기 한다는 인상을 줘야지만 대중과 또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그 일을 아주 완성을 잘 해내면서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스위tzerland에서 28개 조항에 이제 갖고 이제는 제네바에서 내고를 했는데 그게요 사실은 굉장히 챌린징한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 지금 그동안 러시아가 확보한 영토가 대단합니다. 그거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즉 20%의 땅을 차지했어요. 물론 지금 발칸, 크리미아 반도 북쪽으로 러시아 국경까지 전부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20% 차지하는 지난 3년의 전쟁 동안 러시아가 지고 있다는 보도를 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20%의 이제 영토를 이제 러시아가 차지했죠. 그래서 이번에 하는 컨세션은 뭐냐? 러시아가 이미 차지한 땅을 갖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28개, 29개 조항 중에서 19개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는 아주 지쳤죠.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우크라이나에 두 가지가 장점이 있죠. 희토류가 많고 두 번째는 농사의 천국입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 나서 폭격탄이 떨어지니까 농사를 못 짓죠. 그래서 이제 이 서민들의 생활이 피폐될 뿐만 아니라 많은 우크라이나 이민자가 이제는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기가 되어서 나라가 이제 막말로 개판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사치스럽고 뇌물을 잘 받는 가장 코럽트한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갖고 놈이 전쟁에 죽을 때도 이쪽에서는 디스코 치고 파티합니다. 그런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의 용감한 군인들에 의해서 열심히 싸웠지만 20%의 영토를 빼앗기고 1번 농사를 못 짓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해서 이제는 이민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피난민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피스톡이 되면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이제 우크라이나는 누구의 소유가 되겠어요? 이제 파괴돼 갖고 금융이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블랙락이 와서 다 사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제 재개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modified 된 peace proposal에 이제는
거기 푸틴이 인발브가 안 됐어요. 저는 물론 인발브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의 탑맨이 이제는 어그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읽어드리게 되면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크리미아 북쪽으로 커슨, 그다음 자포로지아, 그다음 도네스크, 그다음 루한스크.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요. 뭐를 끼고 있냐? 흑해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선의 완벽한 확보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크리미아까지 완벽하게 컨트롤하게 되면서 이제 유럽에서는 컴플레인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너무 러시아한테 페이브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28개를 19개로 이제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 이제는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 근데 왜 나토에 가입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토는 왜 생겼죠? 러시아. 자기의 ally, 나치로부터 자기를 구해준 러시아를 견제하게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뭡니까? 나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토에 이제는 뭡니까? 가입을 안 되게 한다는 것은 컨플릭트를 만드는 파티가 누구냐? 이제는 뒤에 나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토의 몰락에 대해서 2024년에 여러분 보고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두 개의 몰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렸는데 하나는 서구 유럽, 즉 EU의 몰락. 그 다음에 나토의 몰락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여러분께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의 몰락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컴플레인도 불구하고 트럼프에 의해서 이제는 종전 혹은 평화회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은 내가 인헤리트했다.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유럽과 미국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한테는 권리가 없다는 거죠. 사인할 권리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지금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1월달 2025년에 트럼프랑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월달이죠. You have no cards. 왜 그랬어요? 젤렌스키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카드가 없어요. 누구의 돈에 의해서 움직여요? 미국의 돈. 그리고 유럽의 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프락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럼 프락치 전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러시아 죽이기, 혹은 러시아 힘 빼기, 혹은 러시아 흡수하기. 러시아. 그럼 여러분 러시아를 또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러시안 다스게. 누가 만들었죠? 영국 휴전 GPS가 만들어서 스토리를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힐러리한테 팔았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돈을 내고 샀습니다. 뭔가 연결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우리가 국제적인 스토리, 즉 사각지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1948년서부터 1947년 혹은 75년까지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나라들이 독립국가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뱅킹과 미디어와 밀리터리와 인포메이션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느낄 수 있습니까? 보렐이라는 사람 이유에서 어떻게 얘기했죠? 우리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냈다. 이건 제가 아티클을 이번에 프린트를 했습니다. 제가 하도 많은 정보를 듣다 보니까 지나가는데 제가 찾아냈어요. 2022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사실 에덴 동산을 이루어냈고 유럽의 모든 나라는 정글이야. No kidding. 이런 건방진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반대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Nobody. 근데 그가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있어요. 뭐를 얘기했냐? 사실은 우리가 에덴 동산을 이루어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러시아의 자원, 러시아의 자원을 계속해서 수입했다는 얘기죠. 지금 전쟁이 끝나는 이 순간까지 유럽은 러시아의 기름을 사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 중국의 싼 노동력. 중국에 가서 많은 기업이 미국에서도 나가고 유럽에서 나가서 노동력을 사용해서 돈을 벌고 있구나. 이걸 누가
발표했어요. 이후에 보렐 지금은 리타이어를 했지만은 지금은 그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적에 보리스 존슨이 가서 이스탄불 계약을 해체를 시켰죠. 그럴 때 보리스 존슨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은 로마 제국을 부활할 때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그는 책을 썼어요. The Dream of Rome 이라는 책을 썼어요. The Dream of Rome. 로마 제국을 다시 만들어내자. 이것은 제가 20년 동안 강의를 해온 건데 지금 이 책은 2000년도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은 절대로 자기의 꿈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꿈에 도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트럼프의 경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들의 항상 도전자이며 당연히 제거 대상이겠죠. 근데 그것을 마지막에 있는 도전장이 어딥니까? 그들의 도전자의 하나인 그들의 리소스의 하나인 러시아를 포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을 적에 컨프런테이션에서 엄청난 많은 수천 개의 세계 최대의 생션을 유럽과 미국 바이든이 부과했습니다. 근데요, 러시아는 살아남았어요. 저는 서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볼 수 있는 미미 러시아 편이나 no, 저는 팩트 편입니다. 트루스 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살아남았습니다. 놀랍게도 이건 기적이에요. 1991년 해방됐을 적에 소비에트 유니언 붕괴됐을 당시에는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러시아는 살아남을 수 없다. 정말 러시아는 가난. 저희가 러시아에 선교를 해서 교회를 몇 개를 지어봤는데요. 정말 2005년까지도 너무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먹는 게 감자, 돼지기름, 너무 간단합니다. 고기, 그래서 대부분 노동자에다가 아주 지극히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소비에트 유니언, 전 소비에트 유니언 러시아가 이제 부활을 했는데 어떻게 부활을 했느냐?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부활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죠? 부메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죽이기를 원했던 러시아가 사실은 2022년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아군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적이야. 한국을 포함해서.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죠, 여러분? 공장을 풀 가동해서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을 굉장히 싸게 팔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인도한테.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또 누구한테 팔았어요? 중국한테. 그래서 이카노미가 정말 어떤 분이 러시아는 이카노미 콜랩스했다. That's not true. No. 4.5% 증가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올해 생션을 8월 15일 만난 이후에 또 때렸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뭡니까? 지금 너무나 열기가 찬 러시아 이카노미가 좀 컴다운. 이제 뭐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제는 열기를 좀 식히라 이거죠. 그래갖고 전혀 러시아의 경제에 다메지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지역을 전부 다시 흡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크리미아 입지를 완전히 확보를 했죠. 그럼 트럼프가 왜 이것을 해줬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안 해준다면 나토가 또 쳐들어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번엔 다음 타자는 저희는 알고 있죠. 조지아예요. 왜 조지아에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선되는 프로 트럼프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일리미네 시켜버렸어요. 누가 그랬겠어요? 당연히 영국이 그렇겠죠. 영국은 깊이 우크라이나에 연관돼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인아그레이트 되기 전에 1월 20일 됐는데 1월 16일인가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크리미아 반도 북쪽에서 만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스타머하고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젤렌스키하고 만나서 뭘 했어요? 야, 100년 동안 내가 한국 관리해 줄게. No kidding. 영국은요, 이 로마 제국의 부활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일원화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실 로즈라는 사람이에요.
1876년에 매니페스토를 발표하면서 근대 영국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붙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뱅킹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럽에서 뭡니까? 그 러시아 돈을 또 어떻게 했어요? 프리즈 했죠. 그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럽에는 이제 무기가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넘버 원 러시아, 넘버 투 중동, 넘버 3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가 반란하고 일으켰어요. 버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No more English, no more French. 반대해버렸습니다. 그럼 가스라인이 끊겼어요. 근데 이제 누가 돌아왔어요? 카다피 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카다피 아들이 돌아옴을 하면서 이제는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혹은 중앙아프리카의 자원이 절단났어요. 그러면 누가 절단났습니까? 중동. 그 다음에 어떻게? 다음에 있는 게 뭡니까? 러시아. 러시아에서 기름을 갖다가 사고 있어요. 러시아는 어떻게 지금 기름을 계속 유럽에다 팔고 있습니다. 3자 무역을 통해서. 그리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가 만약 기름을 딱 끊으면 어떻게 되죠? 전쟁 못합니다. 그래서 사면 초과에 걸렸어요. 유럽은 기름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인구가 절감합니다. 라이어빌리티는 엄청나게 많은 데다가 그 다음에 얼슬라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미국에다 650 빌리언 투자를 하겠다, 없는 돈에. 자기가 딜리버리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기름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비싼 가격에 트럼프는 왕창 이제 이때 이익을 해야죠. 미국을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영국한테 그동안 많이 뺏겼거든요. 영국한테 공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750 빌리언 달러 에너지를 팔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올해 7월인가 그렇죠. 근데 얼슬라가 할 수가 없어요. 또한 무엇입니까? 나토 아티클 5 이제는 부담금을 5%로 올렸습니다. 나라마다 부담이 너무 많아요. 경제는 안 좋죠? 기름값은 올랐죠? 이민자는 불법 이민자는 계속 들어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만든 팔레스에 자기 발등을 찍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승자는 당연히 누굽니까? 여러분, 외교에서는 당연히 트럼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 앤드리 유르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는 뭡니까? 수장이죠. 젤렌스키 말고 그 사람이 이제 액티브하게 네고시에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뭡니까? 뇌물을 많이 받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발표했어요? 어제 터커 칼슨이 밝혔습니다. 터커 칼슨이 뭐라고 밝혔느냐? 뇌물을 많이 받은 그를 보호해주는 미디어가 바로 미국 미디어라고 밝혔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짐작은 하나인 것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에 나눠 먹기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들어와서 무엇을 약속했었습니까? 우크라이나 간 돈을 다 추적해 보겠다. 근데 이제 어제는 또 그런 발표가 있었죠. 이제 우리 일론 머스크가 온 다음에 이제는 이제 도지를 안 하겠다. 근데 도지보다 더 강력한 것을 할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은 2026년 중간 선거에 트럼프가 자기 편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한 스태핑 스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고를 하겠다. 힘이 없어요. 젊은 사람 20대에서 40대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4만 5천 명이 죽는데요. 물론 그게 정확한 것은 정보는 모르지만 제가 받는 정보가 레리 존슨, 그 다음에 머시하이머, 그 다음에 누굽니까? 스캇 리더, 이든 맥스 클레이너, 이같이 아주 정말 러시아 문제 최고의 권위자들로부터 나오는 정보예요. 4만 5천 명이 죽는답니다. 한 달에. No kidding. 그러면 1년에 몇 명이에요? 4만 5천 명이면은 거의 60만 명이 죽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3년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Millions of people died for what? 만약에 2022년 4월에 보리스 존슨이라는 글로벌리스트가 영국 제국주의자가 반대를 안 했더라면 많은 사람이 살 수가 있겠죠.
불쌍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젊은이도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도 많이 죽었지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자 1대 8에서 1대 10입니다. 그래서 저 사망자 군인의 사망자를 보면은 누가 이기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한민국 뉴스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지고 있다라고 뭐 오늘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 뉴스를 잘 들을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근데 그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소셜 미디어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나왔어요. 이제는 이제 인발된 모든 나라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아이템에 동의를 했다.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발된 나라가 누굽니까, 여러분? 러시아는 여기 안 왔어요. 회담에.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유럽. 유럽이 여기 왜 인발됩니까, 여러분? 남의 전쟁에? 만약에 이게 정말 영토 국지전이라면 여기 영국이, 프랑스와 독일이, 나토가 왜 인발됩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 나레이션을 보시고 여러분이 다시 다이제스트를 해서 정말 정확하게 어세스먼트를 할 때 한국의 Foreign Diplomatic Policy를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트럼프를 반대하고 있지만 저는 트럼프의 Foreign Policy를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연히 확실하게 뿌락지전이었다는 걸 알려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이탈을 합니까? 보니까 전쟁 져요. 그러고 나서 끌려가요. 남자가 모자라서. 그래갖고 죽어. 그럼 어떻게 돼요? 생죽음이잖아요. 끌려가면 죽는 거야. 누구에서 끌려가? 우크라이나 사람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남자가 모자라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조기 결혼해서 탈출을 시도하는 이런 슬픈 일이 지난 2년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거기에 인텔리전스 오피서 제일 높은 분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익숙지가 않은데 그 이름이 Rustem Umarov라는 사람이 We look forward to organizing a visit of Ukraine's president to the U.S. at the earliest possible suitable in November to complete final steps and make a deal with President Trump. Oh my God. 이 전쟁의 당사자가 꼭 트럼프 같으네요. 트럼프랑 이 딜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11월, 오늘이 11월 땡스기빙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급한 거죠. 왜 급할까요? 사람이 없어요. 민심이 혼란해요. 많은 사람이 도망갔어요.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블러핑, 뻥을 치는데도 한도가 있게 됐죠.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자식들이, 아들들이, 금보다도 더 귀한 아들들이 잡혀가서 죽고 돌아오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은 러시아한테 너무나 많이 페이버를 줬다. 왜 그럴까요? 유럽은 러시아가 죽기를 원하니까, 작아지기를 원하니까. 보렐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에서 러시아는 져야만 한다. 결론이 이미 났어요. 전쟁하기 전에 러시아는 지는 걸로 스토리가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 나올 때 그는 이미 치기로 작정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겼습니다. 2020년 때는 이기기로 작정됐는데 졌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것을 리깅, 이제는 선거 조작이다 하고 이제 다시 리비짓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작이 아니라면 트럼프는 대단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2024년은 트럼프가 진다. 그래갖고 한국에서도 많은 커머션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어떻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트럼프가 2025년 1월 10일 날 뭐를 선포했어요? 사반티. 뭡니까? 자주 독립. 누구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아프리카로부터? 남미로부터? 누굴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요, 대영제국하고 지속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
대영 제국과 같은 발을 집어넣은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Rhino, Republican in names only. 그래서 트럼프는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영국에 또 하나의 적이 있죠. 대륙에 있는 적. 그게 누굽니까? 러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8월 15일 날 만나서 이제는 철칠이 시작한 냉전을 마쳤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나서 딜을 시작했어요. 그 비밀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존 F K 때 시작했던 뭡니까? 베링 해협 개발인 것입니다. 베링 해협이 개발이 돼갖고 이제는 미국하고 유라시아하고 연결이 된다면 누가 죽죠? 영국, 더치, 프랑스, 독일, 즉 뭡니까? 웨스턴 헤제머니 엠파이어의 500년간의 지배가 종말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대해야 돼요. 저도 반대했을 겁니다. 내가 만약 영국 사람이라면. 근데 방법은 뭐 다르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종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트럼프는 캐나다한테 뭐를 요구했습니까? 캐나다 여러분 지금 공산당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금을 얼마를 내십니까? 여러분 투표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반대했을 때 오타와에서 완전히 데모하는 사람들 뱅킹 구자를 정말 문을 닫아버린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알버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개, 캐나다의 경제를 좌지우지한 네 개의 주가 미국에 개입하겠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미리 준비한 사건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는 캘리포니아 살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를 거쳐서 오레건을 거쳐서 워싱턴 시애틀을 거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캐나다를 거쳐서 알래스카. 제가 1980년에 매슨라인 쇼핑 컴퍼니에서 일하면서 알래스카 시트카를 아주 자주 갔습니다. 거기 가면요. 뭐가 보이냐. 러시아 사람들이 저 멀리 살고 있는 게 보여. 농담으로 돌 던지면 러시아라고 그러는 데를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이것을 연결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완벽한 거기까지 성공을 이룰지는 모르지만 푸틴하고 트럼프는요. 엘라예요. 몇 년 만에 엘라입니까? 1946년 출칠이 냉전을 선포한 이후로 처음 있는 엘라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러시아와 그다음에 유럽의 전면전, 프락시 전쟁, 목까지 다 왔죠. 키예프에서 지금 뭡니까? 지금 크레물린까지는 700km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 미사일을 갖다 놓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변명을, 뭐 군인이 죽었다, 뭐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 뭐 아이가 없어졌다. 이런 변명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전쟁을 이제는 종말을 짓게 되었습니다. 평화 조약이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면 뭐 11월 달에 이제는 뭡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날라와서 트럼프랑 만나죠. 워싱턴 DC에서. 그다음에 누구랑 만납니까? 이제는 뭡니까? 푸틴하고 이제 트럼프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팅 장소는 아부다비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뭘 느끼세요? 그걸 보시면서 이미 중동이 트럼프와 푸틴 사이에 섰구나. 안전지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외교적인 챌린지를 다시 한번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에 이제는 다시 러시아가 longevity 이제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영토 회복. 근데 없던 영토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현재 흑해 뒤를 완전히 흑해서부터 러시아까지를 완전히 확보하는 아주 위대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유럽의 어그레션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스태핑 스톤을 만들어냈어요. 트럼프는 이제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러시아의 무기는 자원이고 기름입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의 무기는 뭐죠? 테리프예요. 약속 안 지켜? 오케이. 테리프 왕창 쳐. 어떻게 됩니까? 유럽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유럽은 뭐에 대해 스포일 됐습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모든 전쟁은 미국이 했어요. 베네피셔리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대가 종말을 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예보한 대로 뭐가 되냐? EU의 몰락, 나토의 몰락.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동안 여기에 휩쓸러 달렸던 누구예요? 독일이 지쳤다. 나는 탈 EU 하겠다. 탈 나토 하겠다. 라는 첫 번째 나라가 독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독일이 없으면 못 움직여요. 독일이 최고의 생산국입니다. 제일 머리가 좋아요. 제일 인더스트리스합니다. 독일이 빠져나가면 EU는 그냥 거품이에요. 종이 호랑이. 가 됩니다. 그래서 이유가 이제 그동안 힘을 많이 썼는데 옛날에 500년의 영화를 가지고 협박을 많이 했는데 이제 거기서 스타머가 이제는 멀치의 시대가 끝나고 스타머의 시대가 끝나고 매크론의 시대가 저는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르펜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스타머 대신 누구요? 프라지가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누가 없어져요? 이제는 멀치가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더치에서도 역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더치에도 보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유럽을 트럼프가 순식간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보수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선두주자가 사실은 누구죠? 헝가리 오르반하고 이제 이태리가 먼저 선두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이 컴플렉스한 전쟁이 이게 쉽게 이렇게 평화회담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유럽과 EU, 나토가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특별히 우크라이나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돈 줄 사람이 없어요. 무기를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주도하는 종전회담, 그러니까 종전이라기보다는 평화회담이죠. 평화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정보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